만약에요, 우리 사회가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채로 절벽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폭주 기관차라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렇게 끝없이 가속하는 세상을 완전한 파멸 직전에 멈추기 위한 정말이지 아주 급진적인 제안에 관한 겁니다. 이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비유예요. 멈춰야 한다는 건 다들 알면서도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바로 이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즉각적인 위기감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강렬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 바로 이 셀프 리셋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서 떠밀려 파멸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모든 시스템을 딱 멈추고 정화하자는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요. 원자력 발전소를 내륙으로 옮기자거나 심지어 디지털 방주를 만들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담겨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왜 폭주기관차인지 진단해보고요. 그 해답을 아주 오래된 고대의 지혜에서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알아본 다음 가장 흥미진진할 부분이죠. 구체적인 긴급 행동 강령,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 디지털 방주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엔진을 가진 경주용 자동차가 있는데 글쎄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딱 그런 꼴이라는 거죠. 발전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이만하면 됐다, 잠시 멈추자 하고 할 때 멈출 방법이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해결책은요, 파괴가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셀프 리셋. 이건 말이죠. 아주 의도적이고 정화적인 멈춤을 뜻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쓰다가 너무 버벅거리고 느려지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재부팅 하잖아요. 시스템을 한번 싹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생각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철학적인 기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답은 아주 오래된 고대의 개념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멈춤이라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먼저 안식일이요. 끝없이 일하고 생산하라는 자본주의의 압박에 맞서는 와,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거룩한 파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희년제도. 이건 뭐냐면 50년마다 모든 빚을 그냥 싹 다 없애주는 거예요. 경제적 가속에 정말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했겠죠.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리셋해서 모두가 금융 노예에서 벗어나 다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구절은 땅, 즉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모두가 잠시 빌려 쓰는 손님이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부동산 투기나 자원 독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서양에만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양으로 와보면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멈출 줄 아는 것에 있다고요. 무한정 성장만 외치다가는 결국 다 같이 위험해지니까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아야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죠. 결국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멈추는 건 우리 개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지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겪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변화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불교의 핵심 원리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진짜 변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외부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신적인 무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식의 흑백 논리를 버리고요.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직된 이념이나 국경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함이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숨 좀 고르고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폭주하는 세상을 멈추기 위해서 첫째, 안식일이나 희년 같은 고대의 제동장치를 되살리고 둘째, 통찰력과 유연함 같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에 대한 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긴급 행동 계획,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4가지 계획, 와, 첫 번째부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AI를 이용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힘을 합쳐 해안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내륙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지진이나 해일로부터 안전하게요. 상상이 가시나요? 둘째, 석유를 뽑아내서 텅 비어버린 땅속 공간에 물을 채워서 집안을 안정시키자는 거고요. 셋째, 한반도 통일과 만주 개발을 통해 국방비를 다른 것에 쓰고 주변국의 팽창주의를 막자는 지정학적인 구상입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법으로 멈추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6년 동안은 국가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말 파격적인 사회 개편안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거의 국가 재창조 수준이죠. 나머지 4가지 계획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섯째, 인류가 서로를 겨누고 있는 미사일을 전부 모아서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을 막는 데 쓰자는 지구 방위 연합을 만들자는 겁니다. 인류의 적은 인류가 아니라는 거죠. 여섯째, 석유를 더는 태워 없애지 말고 귀한 재료로 아껴 쓰자는 거고요. 네옴시티처럼 실현 가능성도 없는 말 그대로 허공에 성을 짓는 거죠. 사상누각 같은 프로젝트는 당장 중단하자는 아주 과감한 주장입니다. 7째, 중립적인 AI를 심판으로 내세워서 문명 간의 해묵은 갈등을 풀고 마지막으로 파이브 아이즈라는 정보동맹에 한국이 들어가서 AI 지식동맹을 맺자는 제안까지 그 범위가 정말 전지구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 중에서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마지막 8번째 계획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판 노화의 방주, 디지털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선 거대한 정보의 벽을 쌓고 AI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역사와 현실을 왜곡하는 위협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설 해결책은 뭐냐? 바로 파이브 아이즈와 한국이 힘을 합쳐서 어떤 검열이나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담는 청정 데이터 뱅크, 즉 디지털 방주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방주의 진짜 목적은요, 단순히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걸 넘어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방주에 담긴 진짜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온갖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힘, 즉 아까 이야기했던 통찰력과 분별력을 스스로 갖추게 하는 것, 바로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모든 것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며 폭주하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걸 완전히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 급진적인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